안녕하세요, 한의사 수진입니다. 오늘은 구안화사 후유증 안 남기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안화사가 오기 전에 미리 이 구안화사를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한의원에 방문하시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예방도 가능하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구안화사 전조 증상으로는 오랜 시간에 걸쳐가 아니라 보통 한 2, 3일 전부터 귀 뒤쪽으로 묵직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동시에 한쪽 눈꺼풀이 떨리거나 최근에 과로한 상황에 노출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미 구안화사가 왔다라고 하신다면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양치를 하고 입을 헹굴 때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거나 눈이 잘 안 감겨서 눈이 좀 시리고 눈물이 난다든지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처지는 등의 불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안화사의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 가장 흔하고요. 이 외에도 당뇨나 고혈압 등에 의해서 혈관 이상으로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 안면신경 주위에 부종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안화사 하면 가장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중풍이 아닐까 하는 점인데요. 구안화사가 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단순히 말초신경 문제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마에 주름을 지을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마에 주름을 짓는 데 문제가 없다면 뇌의 문제의 가능성이 많고요. 뇌졸중과 같은 중추성 안면마비의 경우 이마나 눈은 마비가 오지 않고 코와 입으로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실로 방문하셔서 뇌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이마의 주름도 비대칭이고 눈도 함께 마비 증상이 생겼다면 중풍과는 관련 없는 단순 구안화사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구안화사가 처음 발병한 급성기에는 염증을 빨리 줄여주기 위해서 하루라도 빠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장님 지금은 너무 바빠서 못 올 것 같아요 하시고는 몇 개월이 지나서 여유 시간이 생긴 다음에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시는 것보다 초기에 비교적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데요. 구안화사 치료를 하다 보면 초기에 바빠서 치료를 받지 못해 후유증이 남아 나중에 고생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구안화사에 보통 초기 한 3일 정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것이 흔하게 알려진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남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마비가 비교적 세게 왔거나 귀 뒤에 통증이 있는 경우 또는 당뇨가 있거나 발병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후유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초기부터 한방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2017년 RCT 연구에 따르면 128명의 말초성 구안화사에 스테로이드 단독치료 64명, 스테로이드와 한약치료를 병행한 64명, 두 군의 치료율을 전형적으로 비교한 결과 스테로이드 단독치료군은 76%의 치료율을, 한약 병행치료군은 93% 이상의 회복률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높은 회복률을 나타냈습니다. 안면마비의 한방치료는 보통 급성기 치료와 만성기 치료로 나눠지는데요. 급성기에는 보통 침치료와 한약치료로 염증과 신경 주위의 부종을 최대한 빨리 낮추어서 안면신경의 손상을 낮추는 치료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30일 이내에 한약을 복용할 경우 후유증이 남는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성기로 접어든 안면마비의 경우는 과로하거나 적절한 휴식을 취하기가 힘든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약 또한 신경의 재생 및 재활을 위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보약제로 구성된 처방이 제공됩니다. 한방치료와 함께 구안화사 거울운동을 매일 실천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안면마비 거울운동법 첫 번째, 눈썹을 위로 올렸다가 내려주시고요. 이때 눈썹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면 양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미간을 찌푸렸다가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눈을 꽉 감았다가 크게 떠보십시오. 세 번째는 코를 찡긋 한번 해보시고요. 양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을 크게 벌려보세요.
마찬가지로 마비가 세게 왔을 때는 콧구멍 벌리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손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아요. 네 번째 방법은 아, 에, 이, 오, 우 발음을 크게 해보십시오. 마비가 된 쪽은 잘 움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손의 도움을 받아주세요. 자,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손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해주시고요. 자, 다섯 번째, 양측 번갈아 가면서 볼에 바람을 넣어보세요. 자, 왼쪽, 왼쪽, 오른쪽. 네, 이렇게 한 번에 3회씩 하루에 10번 정도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운동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너무 무리해서 세게 동작을 해서 다른 부위까지 만약에 함께 움직이게 되면 신경들이 회복될 때 잘못 연결이 되어서 음식을 씹을 때 눈이 감기는 등의 이 얼굴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연합 운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그 해당 부위만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손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드럽게 운동해 주세요. 이렇게 거울 운동을 매일 실천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꼬리가 자꾸 처지거나 눈이 안 풀리는 등의 후유증이 남는다면 한의원의 내원에서 꼭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